안녕하세요, 박재훈입니다. 듀럴 크립토 어널리시스 오브 클래시컬 사이퍼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개요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암호 취약적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간단한 고전 암호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구현을 합니다. 고전 암호들로부터 생성된 암호문과 그 평문을 통해서 키값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용된 암호로는 카이사르 암호, 비즈네르 암호, 그리고 치완 암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암호란 이제 주어진 키값에 따라서 알파벳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미는 것인데요. 시저 암호라고 하기도 하고 쉬프트 암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저가 비밀리에 편지를 보낼 때 쓰던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각각 이제 왼쪽으로 조금씩 밀어가지고 D는 A가 되고 E는 B가 되고 F는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암호입니다. 비즈네르 암호는 이제 카이사르 암호랑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키값이 단어나 문장이거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이사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키값이 그냥 숫자 값이었는데 여기는 단어나 문장입니다. 키값을 통해서 이제 암호문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평문에서 이제 어택 다운이라는 평문이 있고 키값으로 레몬이라는 키값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몬이라고 하는 키값을 평문의 길이만큼 반복을 시킵니다. 레몬을 계속 반복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평문과 패딩된 키값의 길이가 맞춰지니까 각각의 글자의 아스키 코드 값을 더한 다음에 알파벳 전체 길이인 26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퍼 텍스트가 원래 평문인 어택 다운에서 사이퍼 텍스트가 LX, FO 이런 식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네르 암호는 그렇게 아스키 코드 값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를 하나를 만들어서 암호문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치완 암호는 이제 알파벳이 총 26개인 ABCD부터 Z까지 그것에 맞춰서 그거를 원하는 대로 셔플링을 해가지고 키를 하나를 생성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치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키값은 Z, Y, X, W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뒤집어 놓은 그런 건데 그거에 맞춰서 캣이라는 글자를 치환을 할 때 캣이 CAT가 XZG가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굳이 이렇게 알파벳 뒤집은 거 이외에도 다양한 키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값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먼저 RNN을 이용한 애니그마 학습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최소 100만 번의 훈련이 필요하고 K40 엔비디아 GPU로 며칠씩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논문에서는 몇 초면은 이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RNN을 통한 애니그마 학습 논문에서는 96에서 97%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이퍼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간 방식의 이제 딥러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쉬프트 아머와 비즈넬 아머의 공격을 성공을 시킨 논문인데, 쉬프트 아머는 98.7%, 비즈넬 아머는 75.7%의 정확성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이제 평문은 P, 아머모는 C, 키는 K, 그리고 이제 모든 연산이 26개의 알파벳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Z26이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변수를 두어서 이제 각 암호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일단 카이사르 암호에 대한 정의는 그 평문의 X, 암호문 Y, 키 K라고 할 때 암호화는 X 플러스 K 모듈러 26, 그리고 복호화는 Y 마이너스 K 모듈러 2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즈넬 암호 같은 경우에는 x1 플러스 k1, 뭐 x2 플러스 k2 이런 식으로 해서 xm 플러스 km의 모듈러 26이고, 그 복호화 같은 경우에는 y1 마이너스 k1, y2 마이너스 k2 이런 식으로 해서 ym 마이너스 km의 모듈러 26을 취한 값입니다. 그 치환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키가 이제 0부터 25까지의 순열이 랜덤으로 섞인 그 중에 하나인 이런 방식이어서, 이제 암호화는 그 로 x 값, 복호화는 이제 로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값 이렇게 됩니다. 실험 세팅으로는 그 이제 테스트 SE 데이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에서 BNC라는 데에서 100만 개의 말뭉치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실험 데이터로 이용을 했고요. 신경망은 케라스 라이브러리랑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인텔 코어 i7 2GHz를 사용을 했고 램은 16GB 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CPU랑 램만 이용을 했고 GPU는 없고, 그리고 이제 코드상의 멀티코어 최적화도 따로 없습니다. 카이사르 암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본과 암호문에서의 글자 빈도수를 주로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그 첨부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평문에 대해서 그 키값을 3으로 놓고 얻은 암호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글자 빈도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그 히스토그램이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그 굳이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암호를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랜덤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평문 데이터를 일단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 암호문에서 글자별 빈도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빈도수를 통해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고, 이것이 일치하는 정도가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은 신경망을 독립된 다른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100개 단어를 그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시킨 5097개의 암호문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훈련이 30초 정도 걸렸고, 해독은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30단어까지는 매우 정확한 정확성을 보였었고요. 비즈네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별 빈도수, 그러니까 암호문에서의 글자별 빈도수가 카이사르 암호보다 좀 더 평평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조금 더 암호화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즈네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m의 패스워드를 길이 m의 각 평문 블록에 추가를 시키고, 그 m을 구하기 위해서는 브루트포스 공격이 필요가 합니다. 일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르 암호를 낄 때 썼던 것을 재사용을 하고요.
C가 이제 C0부터 Cn-1까지 있고, max라는 값은 공격자가 시도하려는 키의 최대 길이 값인데, 그 1부터 max까지 중에서 정수 m에 대해서 그 C의 모든 하위 텍스트 si는 거리 m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만큼 떨어진 그러한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카이사르 암호 분류기에 모든 si에 s를 적용을 시키면은 분류기가 모든 si에 s에 대한 한 개보다 더 큰 값을 리턴하게 되면 그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의 복잡도는 5의 맥스의 제곱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환암호에 대한 공격인데요. 치환암호를 이제 치환암호에 대한 공격을 구현을 할 때 이제 이 평문 예시를 하나를 논문에서 든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페이스 공백 제거하고 뒷부분도 다 생략하고 세 줄짜리로만 일단 예시로 보여주기만 했었는데요. 이게 200단어로 이루어진 평문입니다. 이 평문을 이러한 뭐 VETIS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치환암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할 경우에 그 아래와 같은 암호문이 얻어집니다. CVUR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암호문이 얻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그 영어에서의 그 단어별 글자 상대적 빈도수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암호문으로부터 매핑을 할 경우에 그 거의 일치를 안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딱 5개만 BEHKV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해독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빈도수에 따라서 매핑을 할 경우에는 길어봐야 10글자 정도만 일치시키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n그램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n그램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텍스트가 영어 텍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글자를 바꾼 다음에 더 나은 치환을 찾고, 그리고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그 텍스트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키에 의해서 암호화된 충분한 양의 영어 평문 데이터셋을 구하고, 아까 카이사르 암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험 데이터셋을 구하고 평문과 암호문의 그 3g의 빈도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 빈도수를 인풋으로 하고 그걸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평문이면 1, 암호문이면 0인 1비트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얻은 학습시킨 신경망을 독립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공격 전략은 일단 랜덤 키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신경망을 이용해서 굿니스 i 값을 구합니다. 가능한 수압 최대치를 반복을 돌리면서 그 두 글자를 수압을 하고, 그리고 굿니스 i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굿니스 i 값이 더 나은 값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새로운 키라고 하고 키 i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시로 나왔었던 그 불만족스러운 복호화된 텍스트, 그 5개만 일치하는 복호화문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망으로 평가를 했을 때 0.38로 평가를 하고, C랑 H를 바꿀 경우에는 0.78로 평가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공격 방식을 통해서 그 반복을 돌리면서 굿니스 값을 계속 교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0.9998의 굿니스 값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복호한 결과는 평문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에 이용하는 게 200개 단어에 2,500개 글자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58%는 완전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1450글자를 완전하게 복구를 했고, 그리고 전체 93%의 케이스가 그 2개 이하의 오류를, 그러니까 그 키가 2글자 이하의 키가 틀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글자 정도는 뭐 수동으로 복구를 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한 몇 초 정도면 끝나는 그런 식의 빠른 시간으로 테스트를 종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